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강원권과 호남선을 잇는 철도망이 조기 개통될 전망입니다. 동해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동해중부선 철도 단선 전철화가 선정됐지만 강원도와 경북을 연결하는 동해안 고속도로는 제외됐습니다. 내년 7월 장기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영동대학 노동조합이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학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충북선이 포함되면서 강원권과 호남선을 잇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에는 강릉에서 목포까지 3시간대에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권과 호남선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제천 봉양에서 청주공항까지 88km 구간을 직선화하는 공사로 오는 2022년부터 5년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충을 강화하여 국토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강릉에서 제천을 거쳐 목포까지 513km를 한 번에 오갈 수 있고 현재 7시간을 3시간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릉의 미래는 앞으로 철도 중심, 교통 중심으로 인한 물류 또는 무역 이런 걸로 굉장히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면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여기에다 평택에서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영월 제천 구간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부 내륙과 서해안까지 접근성을 높여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기대했던 지역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해강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외돼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해강 지역의 개발이 점점 뒤로 처지게 되고 침체가 계속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강원도와 폐광 지역은 오는 6월 조사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동해안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에 대해 경북권도 불만입니다.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 사업은 선정됐지만 해안을 따라 강원도로 연결되는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17개 시도가 신청한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어 하지만 경북은 1순위로 신청한 동해안 고속도로와 2순위 동해중부선 복선 전철화 모두 배제됐고 조금 엉뚱하게도 단선 전철화로 결정났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신청한 사업이 배제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경북만 홀대받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남북 교류라든가 또 북방 경제 어떤 중심 동맥이거든요. 이 능림한 대교가 시급히 개설돼야 될 때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외된 데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해 중부선 단선 전철화 사업비는 고작 4천억 원, 경상북도는 책임론을 의식한 듯 경남이 신청한 4조 7천억 원, 김천 거제 간 남부 내륙철도 구간의 33%가 경북을 지난다며 이 사업비 1조 6천억 원을 감안하면 경북은 예타 면제 총액이 2조 원 규모라고 애써 위로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배려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항시는 동해안 고속도로에서 영일만 대교를 떼어내 단일 사업으로 계속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쓰린 속을 달래고 있습니다. 영일만 횡단대교 단일 사업으로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수정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지진 피해로 만신창이가 된 지역 경제의 신락 같았던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을 촉구하는 속초시민 결의대회가 오늘 속초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사회단체와 시민 등 600여 명이 참가해 대안으로 제시된 철도 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환경부를 규탄하고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속초시 번영회와 사회단체 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환경부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로 지난해 특별 채용된 직원 22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225명을 특별 채용했는데 이들은 6개월의 인턴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의 정규 직원은 3,57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18개 시군의회가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평균 9.3%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재정 능력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의정비를 올린 곳에 재결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강원도 6개 시군에 지방의원 의정비를 재결정하라고 공고했습니다. 해당 시군은 원주시와 태백시, 철원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입니다. 원주시는 여론조사 결과 주민 다수가 3,700만 원에서 3,750만 원으로 응답했지만 이보다 많은 3,93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태백시도 주민 여론보다 400만 원이 많은 3,87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철원군 역시 여론조사 내용보다 많은 3,67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월정 수당을 부당하게 결정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29.5%를 올린 평창군과 16.3%를 올린 영월군은 재정 능력과 의정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올려 재결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11.6%를 올린 양양군은 주민 여론 결과를 무시한 데다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어기고 임의로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의정비 재결정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전국에서 모두 7곳으로 충북 음성군을 빼면 전부 강원도입니다. 망신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내로 사실 많이 인상을 하셨고요. 주민을 좀 대표해서 이렇게 좀 반대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의견을 내주는 분들이 많이 좀 현장에 좀 주민들의 목소리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무리하게 6개 시군은 법령 기준에 맞게 재결정하거나 문제가 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의정비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개발이나 매수를 하기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도시공원인 강릉 당두공원은 그동안 방치됐다가 동계올림픽을 맞아 일부 구간에 보행로와 전망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강릉에 20년 가까이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가 3.6제곱킬로미터, 공원 3.99제곱킬로미터 등 모두 8.63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당장 내년 7월부터 20년 이상 방치된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로인 곳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그냥 제한을 풀면 우후죽순 난개발이 우려되고 모두 시에서 사들여 공사하려니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강릉시는 법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할 계획입니다. 또 집단 민원이 있더라도 또 강릉의 미래를 위해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공간들은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의회와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매입을 금년부터라도
일몰제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 3년의 시간을 번 뒤 매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소한으로 당장 3천억 원 가량이 필요해 지방채 발행은 피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부채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채. 두세 곳은 민간 사업자가 매입 후 30% 부지를 개발하는 특례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개발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교동 7공원에 대해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각 시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출입니다. 강릉 영동대학 노동조합이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학 측은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영동대학교 본관 건물에 학교 운영을 비판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교직원 노동조합은 대학 측이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 80억 원의 교비가 당진돼 학생과 교직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결산에서 63억이라는 이월금이 생겼고 2017년, 18년 올해 결산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마이너스 20억이 지금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민자 기숙사를 신축해 기존 기숙사가 비어있고 공사 대금 미지급 사태까지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대학 현실과 맞지 않는 승마 산업 확충 등도 예산 낭비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릉 영동대학 교직원 노동조합은 학교의 부실한 운영과 인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동대학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80억 원 예산 탕진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줄었고 전 설립자 횡령객 환수 과정에서 재산을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조금만 재무제표나 결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법인 통장 잔고에 60억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도 있는데도 마치 금고 속 현금 80억을 탕진한 것처럼 기숙사 신축은 기존 기숙사 노후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고 승마 산업시설은 정부 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려던 것이며 교비가 투입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노동조합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는 별도로 교육부에 정식으로 종합감사를 요청해 감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동해안과 산지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5에서 1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오후를 기해 중남부 산지와 강릉, 동해, 삼척, 평지, 태백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산지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산지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속초항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북방항로 카페리선이 오는 5월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강원도는 갤럭시 크루즈가 어제 해양수산부로부터 외항정기 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음에 따라 4월까지 선박 수리를 마치고 5월부터 정식 운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항 예정인 선박은 승객 600명과 컨테이너 화물 244개를 수송할 수 있는 17,000톤급 규모로 속초에서 러시아 슬라비안카를 주 2회, 일본 기타 큐슈를 주 1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강릉 공립 옥천 어린이집 폐쇄 통보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강릉시가 어린이집 원생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관내 어린이집 49곳으로 원생 470명 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오늘 학부모들에게 개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천 어린이집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생들의 개별 이전을